안녕하세요. AI, 특히 이미지를 인식하는 비전 트랜스포머, VIT 모델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이 모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서 새로운 작업을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바로 이 문제를 아주 우아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입니다. 네,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볼 주제는 파라미터 효율적 파인 튜닝, 줄여서 PEFT라는 기술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논문이 바로 이 분야의 최신 연구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그 수천억 개나 되는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모델 전체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극소수의 파라미터만 살짝 조정해서 새로운 작업에 빠르고 저렴하게 적응시키는 그런 기법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효율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 논문은 기존 방식들에도 결정적인 맹점이 있었다고 주장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기존의 그 똑똑한 방법들이 놓치고 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논문의 저자들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 PEFT 방식들은 이미지의 큰 그림은 잘 보는데 정작 중요한 세밀한 디테일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세밀한 디테일이요. 네, 이걸 기술적으로 고주파수 정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동물의 미세한 털 질감이나 옷감의 복잡한 패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예 접근 방식을 바꾼 거예요. 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프랙핏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주파수 영역이라니, 갑자기 물리학 수업이 된 것 같네요. 자,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방법들이 뭐가 있었고 정확히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물론입니다. 기존 PFT 방식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프랙핏이 얼마나 기발한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네, 논문에서도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 어댑터 방식은 모델의 신경망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작은 진입로를 추가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입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맞아요. 요즘 많이 쓰이는 로라는 비유하자면 거대한 원본 교과서를 통째로 고치는 대신에 변경해야 할 내용만 담은 작은 요약 노트나 쪽지를 덧붙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핵심은 모두 원본 모델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수백만의 일에 불과한 소수의 파라미터만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 방법들 덕분에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거대 모델을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 논문은 그 똑똑한 방법들이 사실 근시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고주파수 정보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지를 주파수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파수는 이미지의 전반적인 형태나 색감처럼 부드럽고 완만하게 변하는 숲에 해당하고요. 고주파수는 나뭇잎 하나하나의 인맥이나 날카로운 경계선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나무에 해당합니다. 기존 공간 기반 방식들은 각 픽셀과 그 주변만 보기 때문에 이 숲은 잘 보지만 나무의 디테일은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종이 다른 새 두 마리를 구별해야 하거나 의료 영상에서 아주 미세한 암세포의 초기 징후를 찾아내야 하는 작업처럼요. 맞아요. 이런 경우엔 전반적인 모양보다 깃털의 미세한 패턴이나 세포의 불규칙한 경계선 같은 고주파수 정보가 결정적일 텐데 기존 방식들은 이걸 제대로 못 봤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논문은 이 때문에 기존 PFFT 방식들이 복잡한 실제 데이터를 만났을 때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들은 이미지의 큰 덩어리는 잘 보는데 정작 중요한 디테일은 놓치는 근시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논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설마 더 복잡하고 무거운 모듈을 또 추가한 건가요? 그게 바로 이 논문의 가장 기발한 지점입니다. 더 복잡하게 만드는 대신 아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 거죠. 이미지를 픽셀의 집합이 아니라 주파수의 합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주파수의 합이라? 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프릭핏 모듈입니다. 아이디어를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죠. 프릭핏의 작동 방식은 비유하자면 이미지 처리 과정에 아주 유능한 사운드 엔지니어를 투입하는 것과 같아요. 아, 사운드 엔지니어. 네, 엔지니어가 음악의 저음, 중음, 고음을 각각 조절하듯이 프릭핏은 이미지의 저주파, 고주파 성분을 분리해서 조절하거든요. 첫째, 모델 내부를 흐르는 이미지 데이터, 그러니까 특징 맵을 가져옵니다.
둘째, 여기에 고속 푸리에 변환, FFT라는 수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해요. 이게 바로 이미지용 이퀄라이저를 켜는 단계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학습 가능한 필터를 사용해 이 분해된 주파수들을 조절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필터가 고정된 게 아니라 모델이 스스로 어떤 주파수를 키우고 어떤 주파수를 줄여야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학습한다는 점이에요. 아, 스스로 학습한다. 네. 저자들의 가설대로라면 모델은 당연히 이전 방식들이 놓치던 고주파수를 증폭시키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조절된 주파수 데이터를 역풀이의 변환을 통해 다시 우리가 아는 이미지 형태로 되돌려서 원래 데이터에 더해줍니다. 와, 정말 사운드 믹싱 콘솔을 보는 것 같네요. 모델이 이전에는 잘 듣지 못했던 섬세한 고음역대 사운드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튜닝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더 대단한 건 이 프리크래핏이라는 이퀄라이저를 기존의 로라나 어댑터 같은 방식에 그냥 꽂기만 하면 바로 성능이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말 그대로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의 성능 강화 키트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프리크래핏이 단순히 기존 방식의 개선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라는 걸 이론적으로도 증명합니다. 여기서 정리 1이 등장하는데요. 프리크래핏은 기존의 공간 영역 기반 PFFT 방법들이 절대로 복제할 수 없는 고유한 변환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잠시만요. 복제할 수 없다는 말이 좀 강하게 들리는데요. 로라도 결국 행렬 연산인데 이론적으로 정말 프리크래핏이 하는 주파수 필터링을 흉내낼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뜻인가요? 논문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마케팅 용어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이 연구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복제할 수 없다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핵심적인 차이는 정보 처리의 시야에 있거든요. 로라 같은 기존 방식은 마치 현미경으로 그림의 각 부분을 하나씩 따로 보는 것과 같아요. 각 픽셀의 색깔은 정확히 알지만 전체 그림이 모네의 작품인지 고흐의 작품인지는 파악하기 어렵죠. 아, 국소적인 정보만 처리한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각 픽셀, 즉 토큰을 개별적으로 다루니까요. 반면 프리크핏은 풀이의 변환을 통해 그림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는 망원경과 같습니다. 이미지 전체의 색상 분포나 명암의 리듬, 질감의 반복 패턴 같은 전역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조절하는 거죠. 이건 현미경으로 아무리 그림을 샅샅이 훑어도 절대 볼 수 없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프리크핏이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기존 패러다임이 갖지 못했던 전역적 시야라는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도구를 가져와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미지를 분석하게 만든 거군요. 현미경과 망원경을 둘 다 쓰게 만든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정리 2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정리는 프리크핏, 즉 망원경과 로라 같은 공간 기반 방법, 현미경을 결합하면 어느 한쪽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와, 프리크핏은 이미지 전체의 공간적 관계를 보고 로라는 각 픽셀 내부의 채널 관계를 보면서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상호 보완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아, 이제 알겠습니다. 프리크핏 모듈을 기존 방식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결합한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마치 한 명은 숲을 보는 전문가고 다른 한 명은 나무를 보는 전문가인데 이 둘이 협력해서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이건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인데요. 사실 저도 이 논문을 처음 봤을 때 굳이 풀이의 변환까지라고 생각했어요. 딥러닝에서 한동안 잊혔던 고전적인 신호처리 기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험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론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더군요. 자, 그럼 그 놀라운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죠. 이론은 정말 그럴듯한데 실제 성능 향상이 미미했다면 그냥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끝났을 테니까요. 논문에는 무려 24개의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한 방대한 실험 결과가 담겨 있던데요. 몇 가지 인상적인 결과를 짚어보죠. 우선 프리크핏을 기존 PEFT 방법들에 통합했을 때 24개 데이터셋 전반에 걸쳐서 성능이 일관되게 향상되었습니다. 오, 그 폭이 작게는 1%에서
어댑터 방식과 결합했을 때는 평균 16.4%에 달할 정도로 극적인 향상을 보였습니다. 16%요? 와, 머신러닝 분야에서 정확도 1, 2% 올리는 것도 엄청난 성과인데 16%는 정말 경이로운 수치네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결과가 있으셨나요? 네, 거대한 이미지넷 데이터로 사전학습된 VIT 모델의 로라와 프레크핏을 결합한 실험이 있었어요. 이걸 CIFL100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테스트했는데 기존의 다른 최신 PEFT 모델들보다 정확도가 무려 1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10%나요? 네, 이게 특별한 데이터 증강 기술이나 복잡한 최적화 기법 없이 순수하게 프레크핏 모듈 하나를 추가해서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 놀랍죠. 논문에 있는 시돿 자료들도 아주 직관적이던데요. 그림 2에 있는 히트맵을 보면 프레크핏의 효과가 시각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죠. 맞습니다. 그 히트맵은 주파수별 신호의 강도를 색깔로 보여주는데요. 중심부가 저주파, 바깥쪽으로 갈수록 고주파입니다. 기존 로라 방식은 중심부, 즉 저주파 영역만 밝게 빛나는 반면에 프레크핏을 결합한 프레크핏 로라는 중심뿐만 아니라 바깥쪽의 고주파 영역까지 훨씬 넓은 범위가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모델이 정말로 고주파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시각적 증거죠. 그리고 그림 3에서 모델이 스스로 학습한 필터 모양을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감탄했습니다. 모델이 학습한 필터 모양을 보니 어떤 건 중심부는 억제하고 주변부, 즉 고주파는 증폭시키는 전형적인 고주파 통과 필터 모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어떤 건 특정 대역만 빛나는 대역 통과 필터 형태를 보입니다. 이건 모델이 이 작업을 잘하려면 이런 종류의 미세한 디테일을 봐야 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에 맞는 맞춤형 안경을 만들어 썼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도 탄탄하고 실험 결과는 압도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오히려 의심이 듭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이 프레크핏 모듈을 추가했을 때 비용은 없나요? 예를 들어 모델의 추론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메모리를 훨씬 더 많이 차지한다거나 하는 단점은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비용이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풀의 불이완 연산 자체가 현대 GPU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계산되도록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크핏 모듈을 추가했을 때 늘어나는 파라미터 수는 전체 모델의 0.04% 미만이고 연산량 증가는 0.02% 미만에 불과합니다. 학습 시간도 거의 차이가 없고요. 0.04%라니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모듈이네요. 성능 향상 폭을 생각하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셈이군요. 정말 잘 설계된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PEFT의 근본 철학을 아주 잘 지키면서도 기존의 한계를 명확하게 돌파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연구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봤네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거대한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보통 더 많은 데이터나 더 큰 모델, 더 복잡한 구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연구는 관점을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즉 픽셀의 세계에서 주파수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매우 효율적이고 극적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더 크게가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똑똑하게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모델의 시력을 높이는 데만 집중했다면 이 연구는 이미지에 숨겨진 주파수라는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준 셈입니다. 아, 새로운 감각. 네, 앞으로 모델을 튜닝할 때 공간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 주파수 특성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게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동시에 AI 모델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선물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기반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프레크핏이 학습을 통해 고정된 주파수 필터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던 항상 같은 방식으로 고주파수를 증폭시키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입력되는 이미지나 해결해야 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이 필터의 모양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적응형 주파수 튜닝 시스템을 만든다면요. 예를 들어
풍경 사진을 볼 때는 저주파수를 강조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보고, 의료 영상을 볼 때는 고주파수를 극대화해서 미세한 병변을 찾는 식으로 스스로 안경을 바꿔 끼는 거죠. 과연 모델은 어떤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게 될까요? 이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